짠! 바로 그 제품 애플 비전 프로입니다. 강 건너 산 건너 바다 건너 미국에서 공수용 그제 구매하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라고 사실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제가 구매한 제품은 아니고요. 지인분께서 이 제품을 구매하셨는데 저에게 친히 하루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좀 개봉된 제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패키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살펴보고 제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제품인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박스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고 무거워요. 네, 그래서 약간 미니 PC를 거의 구매하는 것 같고 제가 구매해 봤었던 애플 제품은 뭐 맥 프로나 아니면은 모니터를 저 구매해 본 적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면 제가 박스를 직접 본 것 중에 가장 큰 박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상당히 커요. 그래서 혹시라도 해외를 통해서 구매하실 분들, 직접 갖고 오실 분들은 이런 사이즈를 좀 고려해서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캐리어를 좀 텅텅 비워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박스 크기는 가로 사이즈만 39cm, 요 세로 사이즈가 25cm가 좀 넘고요. 그 다음에 두께가 20cm 정도 되네요. 네, 상당히 패키지가 큽니다. 이미 개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개봉 과정을 뭐 보여드리는 의미는 없지만 안을 좀 열어보면 짠! 오, 네. 야, 좀 멋진 자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이미 개봉한 제품이기 때문에 배터리 팩도 이렇게 밖에 빠져 있고요. 네, 배터리 팩이죠. 네, 유선으로 연결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되어 있죠. 그래서 본품을 보면은 알려진 것처럼 약간 이 천처럼 되어 있는데 이 천이 이거 제가 실제로 만져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저는 이 천처럼 보이는 게 뭔가 새로운 소재를 써서 그냥 텍스처 감만 이런 천 느낌이지 무겁거나 그러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만져보면 촉감도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 텍스처감도 상당히 좋아요.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냥 천이에요, 천.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보호 커버가 있는데 이 보호 커버도 천입니다. 천이라고 말하는 건 좀 말이 좀 이상하네. 그 다음에 이 안에를 지지할 수 있게 이 가이드가 들어있는데 종이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상당히 튼튼하게 되어 있는 종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단부를 열어보면 구성 제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면 뭐 이런 커버라고 해야 되나? 근데 종이 같은데 엄청 두껍다. 네, 이런 커버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를 보면 매뉴얼 같은 거, 광택전, 그 유명한 전설의 애플 광택천, 광택천? 뭐라고 그러지? 안경 닦기? 뭐라고 그러지? 극세사천? 들어있고요. 제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막 열어서 보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얼굴 닿는 안면 폼이라 그래야 되나? 여분 하나도 들어있는 것 같고요. 이건 매뉴얼 같은데? 네. 책자가 하나 있어요. 책자가 있어서 매뉴얼, 사용 방법, 구성품 되어 있는데 지금 되게 재밌는 게 이걸 다 열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열면은 구겨지는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책자를. 네. 핏 다이얼, 탑 커버, 오디오 스트랩, 솔로 니트 밴드, 디지털 크라운, 프레임, 라이트 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네요. 그 다음에 배터리 팩, 사용 방법은 뭐 이런 식으로 렌즈 키트를 이렇게 만들어 쓰는 것 같고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사용 방법은 밴드는 2개 타입이 있나 봅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아래를 열어보면은 이게 듀얼 루프 밴드. 네, 밴드가 하나 더 있죠. 네, 기본 밴드 말고 그 다음에 충전 케이블, 그 다음에 충전 아답터가 있는데 충전 아답터 전압을 좀 볼까요? 확인해 보면 미국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이게 110V로 나오고요. 이게 국내에 정발할지 모르겠네요. 30W네요. 30W. 네, 전원은 그렇게 많이 먹진 않는 것 같습니다. 30W급이 들어가 있고 30W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성품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본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애플이 이게 비싼 거 같이 생겼어요. 네, 이건 만져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이 천을 이렇게 써가지고 잘 만든 것 같은데 이 밴드를 조절하는 부분도 제가 정신명칭 잘 모르겠지만 참 머리 잘 썼습니다. 이 방식 자체가 머리 뒷부분을 조여줄 때 기가 막히게 이게 비례를 맞춰서 조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천으로 보이기보다는 정말 고민해서 만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시던데 현실적으로 이게 제품이 좀 인기를 끈다면 알리익스프레스에 곧 또 중국산 짭이 나오지 않을까. 재밌는 세상이죠.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한존하는 시스템에서 이런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기가 막힙니다. 잘 만들었어요. 사실 저도 제가 갖고 있는 퀘스트 3 이 친구를 약간 개조해 보려고 비슷한 생각을 해가지고 아주 예전에 스포츠백을 사놨거든요. 이 세놓고 아이디어만 갖고 만들지 못했는데 물론 제가 만든다고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좋은 방식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절대 조심해야 될 거, 혹시 비전
비전 프로를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빌려서 쓰거나 체험하실 분들 절대 여기 잡고 들면 안 된대요. 왜냐면 얘가 자석입니다. 자석. 그래서 빠져요. 저도 이거 처음에 만져볼 때 아무 생각 없이 퀘스트 제품을 썼을 때 좀 들다가 이 똑 빠져서 너무 당황했거든요. 절대로 이것만 들면 안 되기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안면 폼 가이드라서 이것도 아마 또 빠질 거예요. 아까 여분이 있으니까 또 빠질 겁니다. 이게 빠지죠. 네, 자석. 애플이 사랑하는 마그네틱 시스템. 그래서 보면 이 플라스틱 하우징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뭐 33W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얼굴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규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 같은 경우는 한국인 얼굴에 맞는 사이즈를 구매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제가 구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매자분께서 자신의 얼굴 안면 폼에 맞는 사이즈를 작은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저보다 머리가 작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 머리에 넣기에는 상당히 작죠. 자, 그래서 이제 안쪽을 딱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는 구조죠. 그래서 안경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다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다 천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앞에 이 부분은 커버예요. 커버. 그래서 이 커버도 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완전 천은 아니고 천과 플라스틱을 혼용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은 천으로 되어 있고 안쪽은 약간 부드러운 스웨이드 방식으로 되어 있고 내부에 약간 탄성을 갖고 있는 플라스틱 하우징 아니면 뭐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무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품 부분은 이렇게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되어 있고 아마 발열과 내구성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이 앞부분은 알려진 대로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제 외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외부 카메라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마 발열을 빼주기 위한 송풍구나 아니면 사운드 그런 부분 사운드 여기겠군요. 네, 스피커는 여기 있네요. 그럼 아마 이거는 발열을 빼주기 위해서 있는 것 같고 이 상단에 보면 이 송풍구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네, 꽤 많은 발열이 발생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외부로 노출된 버튼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게 홈 버튼 같은 것 같고 이건 디지털 크라운 이렇게 두 개 있어서 이 두 가지와 그 다음에 핸드 트래킹만을 활용을 해서 조작을 할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퀘스트 프로와 퀘스트 3랑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퀘스트 2도 있는데 퀘스트 2랑 비교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퀘스트 3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퀘스트 3, 그 다음에 퀘스트 프로 비운의 기기죠. 퀘스트 3는 개인적으로 구매를 상당히 만족하고 잘 쓰고 있는데 퀘스트 프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배신감을 늦었던 기기입니다. 물론 훗날 왜 베타가 이렇게밖에 만들지 못했을까를 이해하긴 됐지만 그래도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리뷰하기 위해서 이 배터리 킷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커스텀 커넥터도 제거를 하고 이게 사실 퀘스트 3가 나왔을 때 제가 리뷰에도 올렸지만 상당히 라이트하게 나와서 야 괜찮다 싶었는데 이렇게 또 비전 프로랑 비교하니까 상당히 커 보입니다. 약간 못생겨 보이는데 뭐지? 상대적인 건가? 자, 일단 전면부 이렇게 살펴보면 퀘스트 3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마치 리그 오브 레전드 마스터 2처럼 생긴 구조로 카메라를 몰빵을 해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래서 생긴 게 좀 디자인이 다르고 그 다음에 퀘스트 프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굳이 말하면 퀘스트 프로와 약간 비전 프로와 비슷하게 생긴 느낌인데 훨씬 퀘스트 프로가 영역이 큽니다. 훨씬 저처럼 대두들이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구조를 주고 있고 내부 구조는 퀘스트 3랑 비전 프로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기본적인 원리나 방식은 비슷한 것 같고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는 얼굴 부분 그러니까 눈의 부분 공간 자체가 비전 프로가 더 좁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렌즈부 눈이 닿는 렌즈부도 비전 프로가 더 좁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화면을 봤을 때도 아마 가시 영역 자체는 비전 프로가 더 좁을 것 같아요. 그걸 시야각이 좁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눈에 들어오는 부분 자체는 비전 프로가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퀘스트 프로랑 비교해도 비전 프로 확연히 작죠.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어떤 컨텐츠를 즐길 때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게를 좀 비교해 볼게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퀘스트 제품군과 그 다음에 이번에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같은 HMD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걸 제외하면 약간 다른 제품이 아닌가 싶어서 이 무게를 제외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왜냐면 얘는 스탠드얼론이고 나름 배터리 들어있습니다. 얘는 배터리가 없어요.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한번 비교해보면 퀘스트 3 같은 465g 여기 사실은 이 헤드스트랩이라는 게 그게 추가되기 때문에 좀 무겁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퀘스트 프로 같은 경우는 무겁죠.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게 최대한 조여서
해야 좀 올릴 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719g, 이게 잘 표현이 안 되는데 719g인데 719g, 캐스트 프로가 719g. 그 다음에 배터리를 제외한 캐스트 프로의 무게가, 배터리를 뺀 거예요. 배터리를 제외한 캐스트 프로, 비전 프로의 무게가 630g, 628g이죠. 물론 이제 배터리 같은 게 얼굴에 같이 들어가진 않지만 배터리까지 추가된다면 뭐 대충 재도 900 얼마야 이게? 980g. 네,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헤드부에 들어가는 무게만 생각하면 캐스트 프로보단 가벼운 게 맞는데 상당히 디자인 자체가 되게 라이트하게 나온 것 치고는 상당히 묵직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워낙 무겁다는 리뷰가 많이 나오는데 HMD 기기를 안 써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캐스트 시리즈가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기기 위주로 사용을 했었던 분들, 왜냐면 얘도 이 스트랩을 엘리트 스트랩 같은 걸 많이 쓰는데 엘리트 스트랩 쓰면은 이게 또 후면부로 그 무게 분산이 잘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무겁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도 지금 무게가 제법 무겁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디자인 구성 자체가 상당히 좀 무거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론 무거워요. 근데 가볍진 않습니다. 절대로 가볍진 않고 무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 방법은 그냥 쓰고 전원을 켜면 되는데, 이게 좀 골 때리는 부분이 이거죠. 얘는 스탠드얼론, 그러니까 배터리가 다 포함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배터리 팩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있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다가 여기 보면은 이 다이얼을 여기 딱 맞춰서 해주면은 전원 연결됐고, 이 배터리 팩을 여기 USB-C 타입을 통해 충전할 수 있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딱 쓴 상태에서 이 다이얼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그 유명한 애플 로고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익숙한 애플 로고 여기 쓰고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 이거는 이제 해외 직구로 통해서 구매한 거기 때문에 원래 전용 렌즈 가이드를 맞춰서 써야 됩니다. 저처럼 저는 이제 안경 사용자이기 때문에, 안경인이기 때문에 렌즈 가이드를 만들어 써야 되는데, 뭐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은 애플 공홈에서 안경 가이드를 만들려면 상당히 복잡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그 안과 병원 규격에 맞춰서 렌즈 규격을 제출해야지만 가이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안경을 쓰고 쓸 수가 없습니다. 안경을 쓰고 한번 써봤는데 이게 제품에 약간 데미지가 갈 것 같아요. 안경을 쓰고 썼다가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안경이 들어가긴 합니다. 억지로 너무 들어가긴 하는데 제대로 관측이 안 되고 관자놀이에 상당한 압박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뭔가 렌즈 가이드를 커스텀으로 만들어 써야 될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저에게는 퀘스트 3를 위한 VR락에서 이 안경 가이드가 있죠. 그래서 요 비전 프로와 낄 수 있도록 어제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만들어줬습니다. 커스텀 순순 비전 프로 어댑터라고 해야 되나? 네, 이런 거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껴서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부분에 낄 수 있게 돼서 일단 이 커버를 벗겨주고, 좀 시간을 갖고 만들면은 좀 더 핏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이게 어저께 밤에 받아와서 이런 식으로 딱 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손상이 될까봐, 제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딱 끼게 못 만들었고 지금 약간 거치하듯이 올릴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꾹 눌러주면은 이 사이에 틈새로 껴진다. 실제 안경 커넥터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마그네틱 커넥터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충 한번 제가 써보려고, 제가 렌즈가 없어. 렌즈를 끼고 지금 쓰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렌즈 사용자가 아니다 보니까 집에 렌즈가 구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도 리뷰를 해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퀘스트 3의 가이드를 VR락에서 아마 비전 프로용 제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가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 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 데이터는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쓰니까 이거는 뭐 제가 잠깐 써봐서 확실한 테스트는 아니겠지만, 비전 프로 이 렌즈부에 보면은 이 아이 트래킹을 위한 적외선 아마 트랙 카메라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격 규격에 맞지 않는 가이드를 갖고 있는 렌즈 가이드를 쓰다 보니까 그 아이 트래킹 자체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고 쓰니까 영상 자체 계속 흐릿해진다든지 그런 이슈도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가급적이면 애플 정식 규격이나 아니면 이제 호환 제품이 나오면은 그것들에 맞춰서 렌즈를 맞춰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정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영상은 짱에 잘 보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쓰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 배터리 팩 같은 경우는 뭐 주머니 등에 이렇게 넣어줘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이렇게 들어서, 저는 렌즈 가이드를 넣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 다이얼이 있습니다. 이 다이얼이 있어서 이걸로 이 헤드밴드의 사이즈나 이런 거를 늘려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늘려주고 조여준다. 그래서 충분히 늘려주고 딱 쓰면은 일단 머리가 상당히 바보가 되고요. 네, 그래서 헤어스타일을 잘 정리해준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크라운, 디지털 크라운을 꾹 누르면은 세팅이 됩니다. 지금 저는 제 화면을 지금 보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패스스루라고 얘기하죠. 패스스루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혼합 현실이 되는 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닌데, 지금 화면상에 이 아이콘들이 지금
화면에 떠 있고 화면에 녹화되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제가 렌즈 가이드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붙인 게 아니다 보니까 아이 트래킹이 제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되긴 되는데 좀 이상하게 됩니다. 되긴 되는데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아마 아이 트래킹을 위해서 센서들의 어떤 영역을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 기기가 아니다 보니까 제 계정에 지금 연동을 해서 세팅한 상태가 아니라서 오늘 짧은 영상에서는 이 화면들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이건 워낙 많은 분들이 리뷰를 했기 때문에 그냥 감상을 좀 말씀드리면 화질이 상당히 괜찮아요. 화질이 상당히 괜찮고 애플이 정말 잘 만든 기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단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알려진 것대로 시야각 자체가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선택까지 좀 잘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보이는 시야각 내에서 화질만 말한다면은 현존하는 제가 사용해봤던 VR 기기에선 탑 클래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제가 여기 좀 감탄을 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퀘스트 3나 아니면은 뭐 기존에 MR을 처음 달고 나왔던 퀘스트 프로 같은 기기에서 갖고 있어 한계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결국 여기 보면 다양한 카메라를 통해서 주변 정보를 확보를 하고 그걸 통해서 엮어줘서 무려 360도 카메라 영상 같은 걸 보는 그런 어떤 공간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티칭이라는 기능을 씁니다. 영상을 엮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도 가까우면 어지러운 것처럼 이런 퀘스트 3나 프로와 같은 기기로 그것을 연출했을 때는 한 가시거리 한 40cm 정도 이내에 들어왔을 때는 아주 오브젝트들이 난리가 나는 걸 경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폰 같은 걸 보시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비전 프로는 그 문제가 거의 없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제가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영상을 찍은 이유 자체가 전 사실은 이 퀘스트 시리즈를 겪으면서 프로를 겪고 그다음 퀘스트 3를 겪으면서 훌륭하고 좋지만 VR의 미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MR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렌즈부가 비싼데 이거를 카메라를 통해서 MR 환경을 하는 가성비 좋은 MR을 공표했던 게 이 퀘스트 프로 기기였는데 이것도 230만 원인가 상당히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이 기기에서조차 이런 거 처리가 전혀 안 되는 걸 보고 이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전 프로에서 그걸 해결했어요. 네, 저처럼 퀘스트 프로 혹은 퀘스트 3를 통해서 MR 환경에 대한 상처를 받으신 VR 컨텐츠 개발자들이 있다면 이거 꼭 써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 말하나 제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건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좀 나 계속 개발 계속 할 걸 그랬나? 사실은 요거 하려고 이 비싼 맥북 프로 M3 맥스도 구매하고 했는데 약간 선택과 집중하려고 지금 개발을 좀 공부를 밀어놓고 있는 상태였는데 여러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애플 비전 프로가 어떤 컨텐츠적으로 그걸 다 풀어줄까 안 풀어줄까 잘 모르겠지만 일단 뭐 풀어주고 있고 개발자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이제 스탠다드가 될 겁니다. 내놨잖아요. 뭐 이게 이것보다 싸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결을 해버렸잖아요. 네, 되네. 안 되는 게 아니네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는 상대적으로 꼭 혹시라도 VR기 써보신 분들은 이거 써보셔야 돼요. MR 가능하네요. 네, 불가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시야가 좀 넓어지고 가격 좀 싸지면은 삼성이나 아니면 뭐 샤오미나 그런 회사들도 이런 기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뭐 합작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퀘스트 같은 경우도 아마 계속 내놓을 것 같은데 애플이 기준을 세워버린 것 같아요. 제 뒤에 있는 게 이 3D 프린터 벤브랩이라고 하는 회사의 3D 프린터인데 오랫동안 기술이 존재하고 있지만 결국 어떤 일반 영역 아니 일반 디자이너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만큼의 퀄리티가 안 나오는 게 FDM 프린터에 갖고 있었던 문제였는데 저 벤브랩이라는 회사가 등장하면서 똑같이 기준을 올려버렸습니다. 퀄리티 이 정도는 나와야 되고 속도 이 정도 나와야 된다는 걸 세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경쟁사들이 다 거기에 맞춰서 제품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격 경쟁이 생기고 똑같이 비전 프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물론 개인용으로 사라고는 절대 말을 못하겠지만 저처럼 어설프게 경험을 갖고 있는 컨텐츠 VR 컨텐츠 제작자분들이나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꼭 써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점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시야각은 부족하고 가격은 비싸고 무게가 무겁다 그런 게 있지만 사실은 무게는 그렇게까지 무거운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머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무거운 머리를 이미 중력에 저항해서 이겨내서 몸에 붙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안 무겁게 느낄 수 있긴 있지만 화질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이 제일 중요한 게 스티칭 기술 왜곡 보정 기술에 대한 기준 이런 걸 세운 것 자체가 저는 좀 감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짧게나마 저도 이제 지인분한테 빌려서 이걸 또 이제 돌려드리러 가야 되는데 아주 짧게나마 지인 덕분에 제가 직구하지 못했으나 써본 비전 프로에 대한 짧은 저의 소감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단은 개인들이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 그 다음에
때문에 아직은 뭘 해야 될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애플 제품을 꾸준히 구매하신 분들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라이트 제품 나온다는 썰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VR 컨텐츠 관련, MR 컨텐츠 관련,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많은 공간 컴퓨팅 관련 사업을 하실 분들, 그리고 관련 몰입형 컨텐츠를 하실 분들은 이거를 꼭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더 좋아지겠죠. 근데 기준점을 바뀐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저는 여러모로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좀 많은 생각이 드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혹시 더 이 제품 오래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뭐 개발에 대한 부분, 콘텐츠를 만드는 부분이나 아니면 기타 좀 의견을 많이 나눠보고 싶은데, 일단은 뭐 짧게 잠시 빌려서 사용해 보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